원장님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빠지셔서 제가 만들고 있었던 캐릭터 진행 과정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냥 2단 점프 되고요. 점프 수는 지금 다 제한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있을 때 한정으로 태그란 거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천장 아이템을 못 넣었거든요. 이- 이런 식으로 거꾸로 뛰어서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프 중일 때는 태그가 안 되는데 이거는 될 수 있도록 좀 알고리즘 변경해서 짤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1팀 모지톡의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좀 중간고사를 거치고 나서 좀 여러 가지 좀 기획부터 좀 변경 사항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부터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 나간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개발이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기획이 좋은 반응을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구현 난이도가 아직 좀 경험이 미숙하다 보니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허들을 조금 낮게 설정한 대신에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좀 진행 방향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번 기획과 차이점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비주얼 노벨 성향이 강화됐습니다. 이전에는 그 분위 아, 정해진 스토리도 없었고 분위기 수치 여러 가지 분위기를 판단하는 수치를 많이 뒀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통폐합을 시켜서 전에 호감도 쪽으로 기획을 보시고 많이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예 마치 호감도처럼 그냥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이제 기획을 바꿨고요. 그리고 정해진 스토리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좀 스토리 분기를 여러 개로 설정하는 방향으로 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도했던 거는 공식적인 게임 스토리 라인이 없어서 유저가 스토리를 추정해야 하는 게임에 가깝게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인 게임 스토리 라인이 매우 많은 게임 쪽으로 이제 좀 기획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하고 난이도가 높은 게임을 예전에는 지향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평범한 게임을 지향을 하게 되는 어,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건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전에는 대화 상황과 이모지 파괴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됐고 이모지 파괴 결과가 대화 상황이 즉시 방영이 됐기 때문에 플레이어에게 의도적으로 좀 부담감을 주려는 그런 기획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대화 상황과 이모지 파괴를 따로 진행을 시키기로 하였고 이모지 파괴 결과가 대화 상황에 나중에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쪽은 조금 더 자세한 변경 사항은 노션의 수정 1판 기획서에 조금 더 자세히 적어 놓았으니 그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관리 쪽입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3명이서 개발을 참여하고 있는데 한 분은 개발 보조 역할이시고 저와 그리고 이승진님은 아직 유니티 개발 경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프로젝트 관리에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쏟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따로 개발 관련해서 아이디어 노트를 여러 개 작성을 해가면서 지금 팀원들과 조율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현 상황입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많이 갈아엎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도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했었고 이모지 파괴 기초 시스템은 구현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분위기 수치 시스템
이제는 호감도 시스템이라고 불려도 될 만한 그런 시스템도 구현을 해 놨고, 나머지는 게임 개발 과정에 있어서 약간 밑바탕이 되는 작업들만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중으로 프로토타입으로, 그러니까 디자인 맡으신 우유진 님께서 보내주신 디자인을 이제 유니티 UI로 개발을 해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스토리도 이제 정확히 어떤 스토리로 진행을 할지 어 좌우님과 승진님께서 좀 스토리를 조금 더 보강하고 작성해 주시는 작업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 음향 쪽 리소스도 조사해서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음 저희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아, 근데 단톡방 보는데 되게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진짜. 디자인이 얼마 전에 넘어와서 이렇게 그냥 숫자만 좀 왔다 갔다 시키는 쪽으로 해 놨습니다. 옵션창. 보입니다. 예, 저희 신입 미팅 인포레스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시험 기간 전에서 이제 시험 기간을 마치고 저희가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본 결과 게임 자체 이제 진행 사항에서 이제 변경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부터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원래 게임 플레이 형식이 씬과 씬을 이제 넘나들면서 점프는 그냥 단순하게 위아래 이동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양옆 이동 위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씬을 넘어가면 또 다른 씬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씬끼리 루프하는 형식이었는데 예를 들어 뭐 A, B, C 있으면은 C에서 더 가면은 다시 A로 돌아오는 그런 약간 화면 전환 게임이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 이제 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구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씬을 없애고 스테이지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스테이지 같은 경우 상하 좌우 이제 루프 형식이고 이제 플레이어가 직접 화살표로 조작하는 그 조작 위주의 이제 중심으로 개발을 바꿨습니다. 또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이동하면서 미로 형식을 이제 이동하면서 그 이동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난이도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이제 시야 제한도 새롭게 이제 추가했습니다. 디자인이나 아직 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그 스케치 상태고 초안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있는 저기 이제 유령인데 여기 화면 중앙에 있는 유령이 있습니다. 이 유령 같은 경우 일정 범위 이내를 배회하다가 플레이어가 근접할 경우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운데 있는 까마귀는 맵 특정 위치에 이제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플레이어가 다가오면은 투사체를 발사해서 그 투사체를 이제 주인공 플레이어가 이제 피해야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G 같은 경우는 맵 내부에서 이제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플레이어가 이제 특정 키를 누를 수 있도록
특정 키를 눌러서 일정 시간 이내에 눌러야 반응을 해야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캐릭터 같은 경우 이제 꿈속에서 일어나는 약간 악몽에 가까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이제 침대에 누운 그 상태로 이제 디자인 자체를 그런 컨셉을 잡았고, 이제 꿈속에서 정령이 필요한 내용을 이제 도와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정령이 나타나서 약간 정령이 원하는 거를 이제 찾아달라.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배경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캐릭터는 이제 이게 인게임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캐릭터 사이즈가 대충 이 정도 된다는 그런 스케치고, 맵이 이제 상하좌우 미로 형식이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좀 더 뒤에 산을 이제 캐릭터가 움직일 때마다 약간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바둑판식 배열을 해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상할 계획입니다. 사운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꿈속에서 악몽에 가까운 상태에서 내용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메인이고, 거의 추가적으로 정령이나 그런 약간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그러게 지금 작업 중이고, 아이템이나 포탈 같은 경우 상호작용할 때 짧은 사운드가 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작업 중입니다. 이 지금 작업 중인 내용이 저희 프로젝트 노션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아주 짧게 38초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노션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히 이제 구성 요소의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내용에 있는 설명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만 이제 하자면은, 포탈 이동 시 스위치 상호작용으로 원래 포탈이 1대1 이동인데 이제 1대 다 이동하게 좀 더 난이도를 올릴 수 있게 높은 스테이지 올라갈수록 그런 추가적인 난이도 요소를 추가할 예정이고, 맵도 메인 맵 하나, 커다란 맵 하나에다가 서브 맵 여러 개를 구성해서 한 메인 맵 내에서 모든 메인 맵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맵에서 포탈을 타고 서브 맵에서 또 다른 포탈을 타고 이렇게 건너와서 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구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테이지 1을 초안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검은색이 플레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 그리고 빨간색이 플레이어가 수집해야 되는 악보, 노란색은 이제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를 이용해서 잠겨있는 포탈을 열고 그 포탈 간에 이동을 해서 필요한 악보를 모두 모아 마지막 탈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좌우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프가 하면은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상하 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위아래로 모두 이동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곳에는 아래로만 떨어질 수만 있고 위로 이동이 못하는 곳을 만들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난이도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구상을 할까 합니다. 또 특히 모든 악보를 수집하고 맨 마지막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포탈을 이동하는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쪽에 이제 길을 뚫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개발 중인 유니티 그 화면 중에 일부인데, 스테이지 0 테스트 씬을 이렇게 만들어서 코드를 테스트하고 있고, 몬스터, 바닥, 돌 이렇게 장애물을 추가했고, 캐릭터 이제 좌우 이동, 그리고 점프 및 공격, 그리고 몬스터한테 공격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지금 구현을 해놨고, 캐릭터 체력바도 이제 하단에 추가를 해놓고, 제가 지금 제가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유니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약간 제가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포탈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이고, 그런 개발 진행 사항 같은 경우는 노션에 마찬가지로
다 적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질문 있나요? 스테이지 저희 4개가 목표입니다. 음. 이 팀도 되게 단톡방에서 꼽사리 껴서 보고 있는데 엄청 열심히더라고요. 이번에 들어와 주신 신입분들 엄청 고마운 게 다들 열심히 해주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민우님 발표 시작해 주세요. 저희 야자고 플랜파트 야자고 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변경점 큰 게 좀 2개가 있어가지고 그것부터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요. 일단 그 한나님이 그 새로 팀원으로 독공업계도 참가해 주셔가지고 저희 무려 이제 가동 인원이 2배, 200%로 늘어났습니다. 1명에서 2명으로 이제 늘어났고 가지고 좀 업무를 나눴는데 한마님께서 이제 그 스탠딩 일러스트, 인게임 일러스트 중 스탠딩 일러스트 담당해 주시고 제가 써놓은 그 기획 시나리오를 검수해 주셔서 스크립트로 해 주시고 그 외에도 이제 기획적인 같이 검토해 주시고 저는 여전히 기획하는 거랑 유니티 코딩 개발하는 인게임 그래픽 도트 부분 이제 맵이나 캐릭터 그 부분은 제가 좀 끊기나요? 그러면 천천히 말하면 뛰어도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변경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저작권 이슈가 크게 한번 왔거든요. 그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당연히 모두의 것, 만민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크툴루 법칙 그 룰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게도 그 회사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작권 문제를 확인을 했고 뭐지? 맞다.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깜짝 놀랐네. 그래가지고 저작권 네. 해가지고 그 내용 이제 용어 부분 그 구조 자체 이제 뭐 주사위를 굴려서 그 이내로 들어와서 뭐 성공하고 이상으로 넘어가면 실패하고 그거는 이제 저촉되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크툴루의 부름이라는 단어지 아니면 기능 판정, 이성 판정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 그쪽은 피해달라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능력치 그런 김에 이제 해서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안 그래도 복잡했던 능력치나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능력치도 간소화하고 기능 이름도 변경하고 또 이제 디버프 발생 구조 같은 것도 변경을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초연형 쪽으로 다시 문의를 드렸어요. 그 이런 정도면은 이렇게 그 저작권 그 규칙상으로서는 저작권을 안 넘어갈 거 아니냐 하니까 이 정도로는 이제 저작권 안 넘어가고 이제 시나리오 내에서 용어 사용 같은 것만 주의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된다고 답변합니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그 프로젝트 시작부터 멸망까지 가려다가 다행히 이제 다시 레일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진행상 먼저 완료된 부분은 첫 번째 이제 저희 게임의 이제 진행 과정이 캐릭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진행하고 거기서 결말을 봐서 다시 진행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결정 여러 방식으로 처음 기획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캐릭터 생성 부분 파트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스태치를 설정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능력치를 선택을 하는데 그 기존 방식이랑 좀 바뀐 게 그 원래 이제 크툴루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능을 그 저희 기술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올릴 수 있는데 저는 좀 그 힘이나 지능 민첩이 관련된 부분이랑 좀 연관되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사람끼리 만나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마스터라든지 게임 관리하는 사람이 제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게임 쪽에서 좀 먼저 틀을 잡고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힘이 처음에 능력치가 4면은 거기에 곱하기 1을 해서 뭐 스탯치를 8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기에서 힘 능력치 뭐 이렇게 배분하고 지능 능력치 배분하고 민첩 능력치 배분해서 그런 식으로 캐릭터를 짜는 방식으로 또 이제 그 저 기획 발표 때 설명드렸던 것 중 하나인데 뭐 디버프가 걸리는 시스템이 원래는 이성이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만큼 해가지고 일정 수치 이상이 떨어지면 디버프가 걸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방식 자체를 바꿔가지고 그 다키스 던전에서 이제 스트레스 쌓이면은 이성 잃어가지고 디버프 걸리듯이 그런 방식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 그 버틸 수 있는 스트레스 한도는 이 의지력 한도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 스트레스 내성이라는 스태치로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스트레스 캐릭터 생성이고 그다음에 대화 시스템 이제 선택지랑 기능 판정 관련해가지고 대화 시스템도 알려드렸습니다. 대화 시스템은 그 외부에 있는 그 CSV 파일로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사용해가지고 엑셀 파일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외부에서 관리하는 게 좀 더 나중에 붙이는 것도 편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좀 처음에 다룰 때는 어려웠는데 그래 일단 이걸로 다행히 뭐 스탠딩 일러스트 교체라든지 선택지 누르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그리고 대화 시스템 중에 하나인 이제 키워드를 얻었을 때 정보 표시되는 건데 이제 정보 대화를 통해 얻은 정보가 정보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물, 사건, 장소별로 나눠져 있고 이거는 이제 좀 더 UI를 간소화시키고 수정할 부분이 한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까지 일단 올려봤습니다.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캐릭터 이동이랑 캐릭터가 이동할 때 이제 벽에 닿았는데도 넘어가서 이제 뒤에 배경이 보이면 안 되니까 설정 안 해놓은 배경 이외의 부분이 보이면 안 되니까 카메라 조작 파트도 그리고 이제 인게임 그래픽 관련인데 이제 왼쪽에 했었던 게 제가 원래 그렸었던 스탠딩 일러스트 도트로 그려진 거 방식이었고 제가 상반신밖에 못 그려서 상반신만 그렸었었는데 이제 한나님이 같이 작업해 주시면서 전신 일러스트가 가능하도록 가능하게 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색감은 인게임에 필터 씌워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초안 짜놓은 게 이런 식으로 스탠딩 일러스트로 바뀌어 지금 진행 중인 것 또 하나가 시나리오가 지금 제가 원래 시나리오를 써놨었던 게 스크립트로 완벽하게 다 짜져 있는 선택지별로 다 짜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거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정리해서 형님한테 넘겨주는 그 과정 정리 지금 하고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UI에서 정보창 가시면 이제 상태창 이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라든지 소지품이라든지 그런 거 아직 상태창은 UI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이제 만들어야죠. Q&A 하기 전에 다들 인게임 한 번씩 보여달라는 질문이 있으셔서 저도 그거 보여드리면 일단 이게 스태치 처음에 설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각자 되면은 힘이나 뭐 민첩, 지능, 행위 같은 거에 정보가 이렇게 뜨고 아직 정보 안 써진 거는 이제 나중에 적을 낼 예정이고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랜덤 수치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최소 1, 최소 9까지 이제 배정이 돼요. 체력 같은 경우에는 활력, 의지력 더해서 체력이고 정신력 같은 경우에는 의지력, 마력 더해서 정신력. 여기서 이제 캐릭터 기본 스탯이 설정이 되면 힘, 지능, 민첩 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스킬이 각자 정해지고 여기 있는 수치는 아까 힘이 1이었으니까 곱하기 2에서 2 주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주어지고 각자 개별적으로 이렇게 힘 올릴 수 있고 힘 다 올리면은 여기 리셋 버튼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랜덤 배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배분할 수 있고 리셋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본인이 게임을 진행을 하다가 뭐 내가 심리 판단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든 상관없다 그러면 심리 판단만 찍고 나머지는 배분 이제 알아서 되도록 그런 식으로
그리고 3개의 능력치를 이제 다 배분을 하면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떠서 스타트로 넘어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대화창이 선택지 나오는 이렇게 선택지 나와서 선택지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 눌러서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그것 때문에 멈추네. 카메라 이동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이상하게 멈추는데 이렇게 그 카메라가 이제 벽 끝에 닿았어도 이제 그 방향을 안 넘어가고 가만히 있도록. 아주 원래는 움직이는데 지금 대화창 뜨면은 캐릭터 움직임 멈추게 넣어놔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보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특정 상황에서 이제 주어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추가적으로 지금은 버튼 눌러서 정보 뜨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보가 추가되도록 설정을 해줬어요. 일단 진행된 건 여기까지.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나요? 아, 민우님 혼자 만드셔가지고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같이 하는 팀원도 생기기도 하니까 되게 마음이 놓이네요. 혼자 만들면 심심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